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임대차 3법과 관련된 두 가지 중요한 소식을 전달합니다. 첫 번째, 계약갱신 청구권 중도 해지 관련해서 고등법원의 판결이 나온 내용 공유드리고요. 두 번째, 임대차 3법 개정 소식도 현재 어떻게 진행되는지 쉽게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세입자, 집주인 모두 반드시 알아야 되는 내용입니다. 영상 전에 구독과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임대차 3법이 도입된 지 벌써 4년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2020년 7월 30일 날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고 7월 말부터 급하게 시행이 됐죠. 자, 임대차 3법은 전월세 신고제,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 청구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말은 복잡하지만 간단해요. 세입자의 거주 보장 기간을 기존 2년에서 4년으로 늘리는 게 핵심이죠. 자, 아시다시피 이 제도는요, 굉장히 급하게 도입됐습니다. 왜냐면 이제 2020년 7월 이후에 서울 주간 전세 가격 상승률을 보면요, 0.2%를 껑충 뛰어 올라가 2020년 11월에 0.7%까지 폭등을 해버리게 됩니다. 자, 왜 이렇게 전세 가격이 올라갔을까요? 전세 수요는 전세 대출 금리에 연관이 있다 말씀드렸죠. 그 당시에 코로나19 대응하기 위해서 한국은행에서 0.5% 초저금리를 맞췄고 0.5% 초저금리 상황에서 전세자금 대출 금리가 2% 내외가 돼요. 일부 은행권에서는 1%대까지 하다 보니까, 자, 2%면요 5억 전세자금 대출 받아서 이자가 한 80만 원대밖에 안 되는 겁니다. 80만 원의 이자 비용으로 나의 주거 수준을 훨씬 점프시킬 수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너도나도 받아서 이 전세 좋은 집을 구하는데 활용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전세 가격이 올라가요. 그때 유명한 짤 있죠? 한 서울의 복도형 아파트에 전세를 구하려는 사람들이 이렇게 줄 서서 집을 보고 있더라. 그래서 이렇게 워낙 전세 가격이 급등하다 보니까 기존 세입자들의 보증금 인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급하게 만들어졌던 게 임대차 3법입니다. 자, 이 임대차 3법은요, 임차인과 임대인 모두 불만 많은 법입니다. 아니, 임차인은 왜 불만이 있어? 임차인들의 거주기간을 최소 2년에서 4년으로 늘려주는 법안인데, 임차인을 위해서 만들어준 법률인데, 자, 이 임차인들이 이거에 대해서 불만이 많은 이유는 간단합니다. 바로 계약갱신 청구권 거절 사유 때문에 그래요. 임차인이 내가 2년 더 살고 싶어요 해도 요구해도 임대인이 내가 들어가 살거나 또는 나의 부모님이나 자식이 들어가는 직계 가족이나 직계 비속이 실거주할 경우에 갱신 거절이 가능하도록 명시가 돼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임차인은 내가 2년 더 살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는 건 알지만 이것을 사용할 수 없을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주거 안정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용도도 활용이 됩니다. 자, 임차인한테 임대인이 연락을 해요. 자, 이번에 전세 만기가 되는데 전세 가격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내가 여기 들어가 살고 싶어요. 근데 내가 들어가 살까요? 아니면 여러분이 만약에 임차인 분께서 전세금을 올려주면 한번 들어가 살지 않고 고려해 볼게요. 이렇게 딜이 오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그럼 임차인 입장에서 어떻게 해요? 전세금을 올려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한때 이 임대차 3법 무용론까지 나왔습니다. 또한 이 임대인이 법률을 지키지 않고 허위로 세입자를 내보내고 자기가 매도를 한다 하더라도 민사소송을 통해서 받아야 되는, 그 손해를 받아야 되는 복잡함까지 같이 있다는 거죠. 임대인이 법을 어긴 것을 임차인이 찾아내고 소송하고 받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임대인 역시 불만이 아주 많습니다. 전세 계약 후 4년간 매도가 제한이 된다더라. 야, 근데 4년간 매도가 제한되는 게 왜 문제인가? 간단합니다. 이 임대인 중에서 일시적 2주택 과정을 거치는 사람이 있어요. 자, 일시적 2주택이 뭐예요? 기존 주택을 보유한 지 1년 지난 상태에서 신규 주택을 매수했어요. 신규 주택 매수한 상태에서 기존 주택을 3년 이내 처분하면 되는데, 기존 주택을 전세 줬습니다. 3년 내 처분해야 되는데 4년이라는 거주 가능 기간이 생기다 보니까 이것을 처분하기가 어렵게 되는 거예요. 왜? 3년째 되는 날 팔아야 되는데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네? 그럼 2년 만기 됐을 때 팔아야 되잖아요. 세입자가 옛날엔 집 판다 그랬으면 알아서 나간다 그랬는데 지금은 집 판다 그러면 계약갱신 청구권부터 쓰면서 나의 권리를 주장하다 보니까 매도가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요즘 집 못 보는 금매가 많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또 하나 임대인의 불만이 있는 게 바로 임차인의 계약 해지 권한입니다.
자, 임차인의 계약 해지 권한이란 무엇이냐? 예를 들어 볼게요. 2019년 7월에 전세 계약을 5억 원에 체결했습니다. 그 다음에 2년 이제 만기됐을 때 전세 계약을 연장했어요. 뭘 사용해서?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해서. 그래서 5.25억의 전세 계약을 다시 체결합니다. 그러면은 이 전세 계약의 만기가 언제예요? 2023년 7월이죠. 이때 만기가 되는데 임차인은 이 전세 계약 기간 중에 언제든지 이 전세 계약 해지 요구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임대인은 이런 임차인의 해지 요청 3개월 후에 전세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생겨요. 자, 임대인에게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자, 전세금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임대인이 임차인한테 2년간 빌린 돈이잖아요. 자, 빌려서 고맙다고 뭘 해줘요? 이자를 주는 게 아니라 2년간 주택 사용 권리를 제공하게 됩니다. 근데 임차인한테 중도 해지 권한이 있다는 것은 채무 반환 요구가 수시로 올 수 있다는 의미도 되는 거예요. 물론 일반적인 전세 시장에서 문제가 안 돼요. 왜? 다른 세입자 구해서 반환하면 되니까. 그래서 한날에 세입자 내보내고 새로 받고 이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문제는 기존 시세, 전세 시세보다 한참 낮아진 역전세 상황이에요. 예를 들어 전세금이 7억에서 7억 계약했는데 1년 만에 5억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아직 전세 만기 1년 남아서 안심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계약 해지 요구가 와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2억 원 어디서 끌어와야 되죠. 외부에서 돈을 끌어오거나 이것을 초급매로 던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소송으로 번진 사례가 있어요. 2017년 2월부터 4년간 거주를 했습니다. 2021년 4월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하고 전세 계약을 연장했습니다. 그런데 6개월 뒤에 임차인이 계약 해지를 요구한 거예요. 근데 집주인은 계약 해지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해지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며 민사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자, 재판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1심에서 서울 북부지방법원은요, 작년 4월 13일 임대인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것 때문에 저희가 한바탕 난리가 나서 영상을 한번 제작한 적이 있어요. 자, 그런데 2심에서 서울 고등법원에서는요, 올해 1월 19일 판결이 나왔는데 이때는 임차인 손을 들어주면서 중도 해지 가능하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비슷한 해석이 대법원에서 나왔습니다. 2024년 1월 11일 대법원은요, 임대차 갱신한 뒤 다시 해지 통보, 대법원은 3개월 뒤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기존의 임대차 3법 내용을 그대로 인용을 했습니다. 많은 무주택자들이 이 제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무주택자는 원하는 금매를 잡기가 쉽지 않거든요. 왜? 전세보증금의 자금이 대부분 묶여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 방법은 크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청약. 청약은 왜 좋을까요? 일단 무주택자한테 청약 제도가 유리하게 되어 있고요. 또한 이 청약은요, 분양가의 10%만 계약금만 있으면 주택을 얻을 권리를 생기잖아요. 그러면은 그 입주 시점과 나의 전세 만기 시점을 맞추는 그런 시간적 여유가 존재하기 때문에 청약이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 수단 상징으로 이제 부각이 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전세 만기 시점에 금매를 잡는 거예요. 그래서 무주택자는 2년마다 한 번씩 내 집 마련 기회가 오게 되는데 이 2년마다 한 번 오는 기회가 과연 좋은 기회인지 안 좋은 기회인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전세를 거주하고 있는데 내가 정말 사고 싶었는 아파트가 정말 금매가 싸게 나왔다. 그러면은 이런 전세 임대차 계약의 해지를 요구하면서 내 집 마련한 사례가 작년 1분기 때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수단도 있는 거 한번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임대차 3법 바꾼다고 했는데 원해는 국토부 장관은요, 임대차 3법 중 계약갱신 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를 폐지해야 된다고 국토부 장관 취임 초부터 계속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 2023년 5월에는요, 임대차 3법을 전반적으로 손본다면서 2022년 9월부터 주택 임대차법 개선을 위한 연구 용역을 국토연구원을 통해서 진행 중이라고 하네요. 이 연구 용역 결과가 언제 나온다? 올해 1월 이후에 나온다고 합니다. 이제 나올 때가 됐어요. 그래서 국토부는 이 연구 용역 결과를 반영해서 주택 임대차 제도에 대한 종합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고 현재와 좀 다른 안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일각에서는 2+1로 바뀔 가능성도 있지 않냐? 왜?
갱신 거절이 가능한 2년 플러스 2년보다도 왜 얘는 이제 논란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갱신 거절이 가능하다 보니까 야 이거 네가 진짜 들어올 거야 안 들어올 거야 네가 증빙해봐 증빙 못한다 뭐 이렇게 막 다툼이 일어나고 5% 이내로 징역 범위를 정해놓다 보니까 몇 퍼센트 올냐에 따라서 또 다툼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분쟁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좀 약간 해석이 어려운 법률이었단 말입니다. 이것을 간략하게 갱신 거절이 불가능한 2년 플러스 1년으로 예를 들어 임대인이 야 좀 이제 나가줬으면 좋겠다 싶을 때 그럼 나는 1년 더 살게요. 징역 없이 이런 방안도 좀 논의가 되지 않았나 이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국토부 장관이 교체된 이후에 또 흐지부지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자, 2014년 2월 5일 날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집값 하향 안정을 이야기하면서 임대차 3법을 폐지 안 한다고 기존의 원해는 국토부 장관의 입장에서 180도 바뀐 입장을 내놨습니다. 기사 내용을 좀 볼게요. 자, 임대차 3법 폐지나 재개정에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그는 바람직하지 않은 제도였지만 시장이 또 생치기를 내면서 예전으로 돌리는 게 맞는지는 고민할 문제라고 발표를 한 겁니다. 그래서 연구용이 나올 때가 됐는데 그 결과가 나와도 변화가 될 것인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임대차 3법 이렇게 바꿔야 된다? 아니다. 바꿀 필요 없다. 여러분들의 의견 하나가 저한테 큰 도움이 됩니다. 자,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요. 좋아요와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